아프가니스탄은 탄자가 붙은 여러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소련 쪽에 보면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이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강한 이슬람교라는 겁니다. 근데 강한 이슬람교는 일종의 보면은 기독교 국가에 속하는데, 이 일반 기독교 국가들과는 다르게 이슬람교 국가들은 상당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력이 강하고 강인한 살인의식도 있고, 그래서 평화로운 관계를 지녀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탄자가 붙은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또는 폭동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탈레반들이 이러한 반국가적인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 질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순수한 기독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는 약간 대립을 하는 강경한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존재하고 있다가 철군하면서부터 ISA 군인 운동원들이 반정부 혁명, 반국가 혁명, 반국민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혁명 때문에 이번에 국가 전체가 큰 위기에 닥쳤고 많은 사람들이 ISA 운동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한국 상황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떠한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준 것이 미군입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독립한 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소련의 마쿠 공작에 의해서 북한 군인을 남침을 시켰습니다. 이 남침을 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남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얻게 됐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 개인의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제 외삼촌이 신문기자로 있었는데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잠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집으로 돌아오시질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 보니까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경기도 이천에 사는 팔촌 형님도 있었는데 그 형님도 남침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만에 이천에 있는 그 산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산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이와 같은 살벌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공산주의인데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그냥 강한 폭력이라든가 무자비한 자세도 북한의 공산주의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가의 국민들인데도 불구하고 IS의 그 회원들은 국민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분들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출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비행기도 미국이나 불란서나 이런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해 줬을 때 그걸 타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국가에 남아서 피해를 보고 또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살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태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봉산화하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소수의 집권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변질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이 돼서 공산주의자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국민들은 자유도 없고 잘 먹고 살지도 못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아프간하고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왜냐하면 아프간에 지금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무기들이 혹시나 북한으로 건너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정부 몰래 북한으로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무기요. 예? 아프간에 지금 나와 있는 미국 무기. 무기는 북한이 외국에 있는 무기를 몰래 수입해 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시련과 이슬람의 그 잔인한 반발에 의한 시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무기들이 대량으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방치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반군에 의해서 지금 점령이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살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다음에는 뭐 대한민국이니 대만이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군 철수.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군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절대 철수할 수가 없다, 않는다, 이런 그 또 견해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그 논란에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예. 근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그 전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76년에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있는 CIA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포드 대통령과 카터가 경쟁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포드 대통령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터가 되는 것이 분명한데 포드를 지원한다면 카터가 된 다음에 카터도 인간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CIA에다가 얘기를 해서 절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포드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 꼭 지원하고 싶다면 포드를 50% 지원하고 카터를 50% 지원해라. 그러면 카터가 당선된 후에도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에서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를 혼을 내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해서 동양방송에 나가서 50분 동안 대담 토론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포드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예측대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포드가 떨어지고 카터가 당선이 됐습니다. 카터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 지상군을 전원 다 출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발이 생겼습니까? 반발이 생긴 데가 어디냐면 군부입니다. 군부. 미국 군부에서는 대한민국을 혈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그 박정희 대통령과 또 다른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 철구를 좀 막아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카터 대통령의 안보 수석으로 있던 저 선거 도중에 있던 사람이 저하고 뉴욕 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안 된다. 일부는 철수해도 좋다. 그러나 완전 철수해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일부도 몇 분의 1만 해야지 상당한 수를 철거하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미국 정부에서도 검토가 됐고 미국의 군부라든가 미국의 보수적인 전략가들이 저와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을 완전 철수시키지 않고 2천 몇백 명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검토해 볼 때 그리고 미국이 처한 최근의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해 볼 때 한반도에서 미군을 그렇게 쉽사리 철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한국을 미국의 혈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맹을 쉽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 종전 이런 걸 주도를 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의 어떤 그 당위성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개연성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질문하신 거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또 국민들이 그 사항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 지상군을 철수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한미 지상군 철수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에게 복종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질문하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덕입니다. 미국이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 지상군 철수를 원하고 또 북한을 어떻게 떠올리려고 해도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섭섭한 것은 과거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저와 제 집사람을 특별 초청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그래서 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서 그때 북한의 핵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북한과 남한의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전략 자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그 핵시설을 완전 폭발시켜라.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북한과 남한은 군사적으로 크게 대치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면 남한이 북한을 껴안는 식으로 해서 흡수 통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핵 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국제 정책을 반대하고 또는 거기에 어떤 수긍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정말 정직하고 참신하고 순수하고 보수적인 사람, 그리고 친미적인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의원들이 평화협정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발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자들이 차근차근히 그 어떤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는 걸로 봐야 되는데요. 평화협정, 그 다음에 미군 유엔사 해체, 그 다음에 자기들 미군 철거 이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는 일련의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미군하고의 평화협정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군도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유독 핵시설을 빨리 개발하고 많이 퍼뜨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국제 정치적인 면에서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북한의 핵을 쓸어버리고 또 북한의 통치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남한에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또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많은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이 가까운 사이고, 또 중국과 미국은 또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미국 군부에서는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그 군사 전략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또 안보라는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쉽사리 북한과 남한의 허락 없이 평화협정을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지금 밑자리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평화협정 맺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불안해서 거죠. 언제든지 국지전이나 도발을 했을 경우에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어 있는데 카불하고 지금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기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공작원들이 북한까지 갔습니다. 가서 뭐를 했느냐 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북한의 핵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오고, 또 필요한 핵무기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얼마 전에 이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북 도착도 하기 전에 기차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이유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사드 특수공작원들이 와서 그걸 막는 과정에서 시리아의 대표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비교는 좀 그러네요. 저희들은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걸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국지전이나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평화협정을 맺은 북한하고 미국이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그 개입은 충분한 건데, 이제 우리 크게 봅시다. 이 국제정치라는 면에서 국제정치적인 역학에서 볼 때 북한의 중요성과 남한의 중요성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1이라면 남한은 10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어느 나라가 편을 들 때 10자리 편을 들겠습니까? 한 자리 편을 들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미국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남북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 편을 일방적으로는 절대로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북은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입니다. 한국보다는 북한이 중국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미국의 적이 지금 중국인데, 그 자기의 적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북한을
그대로 둘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에 제가 저기 아까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고 김정은이를 폭사를 시킨 다음에 남북한을 흡수 통일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런 전략, 미국의 전략을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왜 당신들이 개입을 하느냐?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클린턴이 화가 나서 그 전략을 다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전략이 실행됐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통일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이 20년간 주둔을 해왔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군을 하게 된 그 속사정은 어떤 걸까요? 아프간 군인들이 주한미군이 아프간이 스스로 어떤 그 나라를 국가를 지킬 어떤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밑바진독에 물붓기라는 그런 판단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속사정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인 겁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그 정책을 100% 지지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하고 있는 국제 정치적인 중요성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군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특별한 것은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랄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도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철군하기로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를 못하고 부패한 정치를 했던 겁니다. 미국의 눈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북한 정권은 네. 김정은 정권은 아프간 뭐 이상 가는 그런 정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김정은 정권은 아프간 이상 가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자들은 우리 그 한국을 남한을 해방을 시켜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 자기들이 못 살고 있는 이유는 남한하고 남조선하고 미군 때문에 못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려가서 우리가 저걸 뺏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세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 주민들이 수령을 위해서 총폭탄을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한국의 탈북민들 빼고는 3만 5천 탈북민들 빼고는 거기 있는 주민들은 전부 내려와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그런 세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무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군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평화협정 안 맺은 상태니까 저희들이 도발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평화협정을 맺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한테 빌미를 주게 되면은 우리는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그런 가정에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가정을 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쓰지 못한다. 더군다나 남한을 무력 침공하지 못한다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아마 미국은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부정 때문에.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상황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한국이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에는 미국이 좀 더 강력한 자세를 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 군부에서 미국 군부에서는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이슬람의 그 과격주의를 용서하든가 용납하는 거는 군부에서 절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상원이나 하원에서 그렇게 쉽사리 할 수가 없을 거고, 더군다나 상원의원은 대다수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상하 양원이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거라면 통과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러한 사태를 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 정신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는 또 당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다든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남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데 대한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어떠한 음모도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거고 잘못했다가는 대한민국은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주도 국가였던 소련이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가지고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북한의 친척 관계로 인해서 북한에 무슨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식대로 하면 자기들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죽고 말 겁니다.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옛날 6.25 사변 전에 남한에 와서 남한의 공산주의를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후 북한군이 패배를 해서 이북으로 넘어가니까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친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러한 점을
분명히 생각해서 잘 처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공화하려는, 아니, 공산화하려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음모를 철저하게 차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